나래야 뭐 제가 알죠. 우리 성우님은 중3 어, 아이가 있다고 하네요. 네, 한교도 같이 듣고 있고요. 초3, 네, 이렇게. 윤경님은 초6 학부모고요. 장유주, 네, 유주 어머님이시구나. 네, 다원이 좋습니다. 자,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서강대 다니면서 과외를 했었는데 과외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돈을 진짜 많이 벌었는데 음, 대학생은 대학생 치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차도 끌고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어, 그 비결이 사실은 과외를 할 때 영어 성적을 제가 어떤 한 학생을 고3인데 수능을 이제 원래 한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었는데 수능을 1등급 맞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수학과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이제 수학을 좀 잘 가르칠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학을 맡겼을 텐데 제가 이제 지도를 하면서 수학, 국어, 국영수 과사를 다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과학, 사회를 문이과 구분 없이 다 했었으니까. 근데 영어가 정말 성적이 잘 올라요. 영어는 1년 만에 올랐는데 수학하고 국어는 3등급으로 끝났어요. 1년 만에. 그래서 국민대를 갔는데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 했던 운동했던 친구에 체대 가려고 한 5등급 다 5등급 바뀌었고 뭐 영어 진짜 하나도 모르고 막 수학도 뭐 중학교 수학도 모르고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음, 전체적인 과목을 지도를 했었습니다. 어, 물론 제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방식 그대로 아이를 지도를 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유명해져 갖고 과외비를 한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가르쳤냐?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공부를 해서 또 영어를 또 잘 보고 음, 어,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영어로 공부를 했던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초등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이 어렸을 때 그 조금의 방향 설정 그 하나가 엄청나게 몇 년 뒤에는 그 차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금의 방향 설정을 조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라도 좀 실행해 보고 한번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요 그냥 무조건 제가 말해준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6개월이죠. 왜냐하면 거의 3, 4월에 이렇게 만나면 수능 때 11월에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보통 10월 달에는 이제 졸업을 시키죠. 너 알아서 이제 공부해라.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아이를 영어를 이렇게 1등급을 만들었습니다. 네, 200만 원, 정말 200만 원씩 받고 제가 음, 대학생 때부터 한 1,500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정말 주 7일 일만 있었죠. 자, 가장 피해야 할 단어 공부. 진짜 오늘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랑 반드시 피해야 될 것 하나를 챙겨갔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말하고 영어를 1대1로 대응시키는 이 죽일 놈의 학원 단어 시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단어 시험 보는 거 정말 싫었고요. 물론 내가 학원도 안 다녔지만 뭐 학교에서 이런 거 할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그 선생이 잘 못하면서도 이걸 시킨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왜냐면 이제 저는 그렇게 좀 똘똘했었나? 그냥 뭐 선생한테 좀 물어보면 이 선생이 잘 모르는구나. 모르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구나. 나보다 모르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 시험이 정말 진짜 하루에 막 100단어씩 뭐 하루에 이게 몇 단어입니까, 지금? 야, 이거 하루 만에 외우는 거죠. 다 맞아. 16일 날 20단어씩 외우네요. 하루 20단어. 예. 한 달이면은 무려 600단어예요.
고등학교까지 수능 때까지 5천 단어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1년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죠? 그런데 이 단어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그 맥락이 없습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예. 이게 뭐 오더라는 단어 있죠. 이걸 주문하다라고 외우면 주문하다도 되는데 이게 명령하다도 있습니다. 그죠? 순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나는 주문하다로 외웠는데 이게 주문하다가 아니라 순서였어? 하고 뭐 아니면 또 뭐 명령하다였어? 하고 또 명령하다로 외웠다가 이번에도 주문하다네 하고 또 외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외웠다가 이게 틀렸나?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런 겁니다. 특히 여기 헝그리를 여기는 배고프다라고 썼나요? 동사로 썼는데 품사도 맞지 않게 이렇게 채점을 하고 있죠. 참 이 슬픈 현실입니다. 음. 이게 굉장히 정말 그 시간 낭비가 엄청나죠. 시간 낭비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혹시 이렇게 단어 외우고 있는 사람 있나요?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음. 외우고 까먹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걸 강요하죠. 열심히 해라. 이거만을 강요하는데 영어랑 수학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 수학의 공부랑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 학교별 그 고등학교 1학년 기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기출, 이 내신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 기출까지 시간이 되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음, 우리의 목표가 뭔지, 물론 대학 지금 저랑 하는 건 대학교를 입학할 때 필요한 영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유학을 갈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네. 자, 이거는 지금 아, 목동에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지입니다. 네. 어떤 한 학생이 시험을 보고 이렇게 스캔을 떠서 해놓은 거죠. 오늘 이거 후기랑 이거 써주신 분들에게는 뭐 겐톡 보내주시면 제가 좀 보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시험지 한두 개만 볼 텐데요. 일단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그 뭐 어법이 어색한 것이라든가 잘 보이시나요? 뭐 문장이 들어갈 곳 이게 다 수능형 스타일입니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 것 뭐 이렇게 쓰여 있죠. 수능형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스타일인 문법형하고 어법이 틀린 거 이런 거 계속 있죠. 어법이 틀린 거.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고요. 수능형 스타일로 나오고요. 이 서답형을 좀 보면은 이 서답형을 봤을 때 거의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면 어법에 맞게 동사를 변형할 것, 주어진 단어만을 한 번씩 모두 사용할 것 해서 어, 이 문제에서 요 A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영작하는 문제를 냅니다. 영작. 요 단어들을 알맞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시제라든가 특히 동사를 어법에 맞게 변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이렇게 써 있네요. 옆면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건 과거의 추측이라 써놨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 be인지 have been인지 막 이렇게 막 헷갈리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좀 보면은 뭐 문법 어법상 어색한 것 고르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이죠? 이게 참 포인트가 잘 보이나 모르겠네. 어법상 어색한 거 여기 고르라고 돼 있죠? 예.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주어진 단어들을 한 번씩만 모두 사용해서 어법에 맞게 동사를 변형해서 써서 영작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영작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영작을 할까? 그쵸?
네. 자, 이건 지금 목동에 있는 고등학교고요. 그다음에 세화고등학교라고요. 서울대를 한 열댓 명씩 보내는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여기는. 음, 역시 이것도 어법에 알맞은 거 골라라가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이거 주제 찾으라는 문제는 그냥 내주는 거고요. 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문장 길이가 만만치 않죠. 어법상 이거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빈칸 넣기 굉장히 많습니다. 빈칸 넣기. 얘네들은 또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이기 때문에요. 이게 중학교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중학교 3학년 때는 이 정도 수준에 이미 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서다평 1번 있네요. 여기서 보니까 윗글의 문맥에 맞게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각각 써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서다평 1번. 여기 보면 이런 재밌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얘네 뭐라고 하냐면 뭐 윗글에 이 비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말로 설명하시오. 그래서 마치 논술처럼 50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서 제시된 내용에 근거해서 서술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다평이 그렇게 있고요. 역시 서다평 문제를 계속 보면은 여기 이제 번역이 나와 있죠. 이렇게 번역이 나와 있는 것을 영작을 A에 들어갈 영어 문장을 제시된 우리말 해석에 맞도록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적절히 배열하라. 그 결론은 이 주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배열하는 것들이 아주 핵심이 되는데 그것을 어법에 맞게 잘 배열하는 거. 이게 아주 핵심이네요. 그죠? 재밌는 것은 이 세화과 같은 명문구가 계속 우리말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네. 여기서는 여기 또 역시 이시 의미하는 바를 지문에서 파악하여 조건에 맞게 우리말로 서술하시오라고 또 써 있죠. 네, 우리말로 서술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네요. 네. 요 세하고고요. 여기는 뭐 한 우리나라에도 20개 안에 들어가는 명문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일단 고등학교 영어 기출을 보면서 어떤 게 좀 느껴졌나요? 첫 번째,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이거 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5월 거의 뭐 4월 말 정도에 보는데요. 이제 곧 보름 있다가 보죠.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2달 공부하고 이 시험 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완성이 돼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것은 아, 그래도 중2 정도 되면은 고1 모의고사를 좀 푸는데 부담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일단 그걸 첫 번째로 조금 기본기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자, 그러면 아, 그 시험 문제의 특징을 좀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죠? 한번 보시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채팅창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해주세요. 일단 단어를 주어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영작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문제는 수능 스타일입니다. 뭐 그냥 한 문제가 한 지문인 거죠. 그죠? 예. 특히 어법 문제가 많고 빈칸 문제가 많아요. 재밌는 거는 저렇게 어렵게 나와도요. 한 문제만 삐끗해도 2등급, 3등급으로 팍팍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면 애들이 워낙에 진짜 영어를 잘해요. 네, 진짜. 그래서 여기 싸움은 꼼꼼함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그 공부를 했느냐. 결국에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텐데, 뭐 많은 사람들은 그 실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실수가 실력인 거죠. 그렇죠? 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김연아 같은 그런 최고의 선수들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영어 공부의 아주 핵심이 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은 약간의 언어의 그 영어에 노출되는 시기로 가주시면 되겠고 이제 3학년 때부터 교과 영어 시작되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물론 이제 이전부터 뭐 어학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다니죠. 초등학교 3학년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우리 한국형 교과 영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음. 자, 수능 기출보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1등급 맞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수능은 1등급 맞는 건 이거 1등급 맞으면 얘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면 첫 번째 이 순차 해석을 시켰습니다. 저는 이 순차 해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그 지문들에 있는 거를 보면 지문을 해석할 때 그 역순으로 해석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직도 선생 중에서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직 있다면 나는 진짜 우리가 구한말 일제 시대도 아니고 영어 교육에 대한 그런 그쵸? 이제는 바뀌어야겠죠. 순차 해석을 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있는 이 문장을 봤을 때 첫 번째 수중 사진들은 찍혔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어떤 한 영국 사람 이름이 붙여졌는데 윌리엄 턴슨이라고 했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역순으로 해석하는 게 있다면 뭐 첫 번째 수중 사진은 윌리엄 톰슨이라고 이름 붙여진 영국 사람에 의해서 찍혀졌다. 라고 이렇게 역순으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어떻게 했죠?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요. 바로 그 첫 번째 수중 사진들은 어떤 상태였는데 취해진, 그러니까 결국 사진이 취해졌다는 거니까 찍힌, 연결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 의하냐면 잉글리시맨에, 그리고 그의 이름이 붙여졌는데 톰슨이라고. 충분히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1856년에 그는, 항상 이 그는 했을 때 위에 거랑 연결을 이렇게 해야겠죠. 이 그라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 연결은 제가 뭐 강의할 때마다 강조했던 거라서 입이 아픈데 영어에선 진짜 정말 중요해. 정말 이 연결만 잘해도 수능은 일단 1등급이 나옵니다. 수능은. 자, 그는 워터프루프드 됐대요. 한 심플 박스 카메라를, 그러니까 이거 아주 어떤 간단하게 생긴 박스 카메라를 워터프루프를 했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우리가 워터프루프는 그 화장할 때 워터프루프를 많이 쓰지 않나요? 그죠? 그게 이제 명사로는 많이 알 텐데 지금 제가 이 지문을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듣는 분들이 어머님들이 많으니까 워터프루프라는 단어를 거의 다 알지 않을까.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인다면 어떤 뜻일까를 좀 알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 야, 당신은 이게 동사로 쓰인 뜻을 아냐? 외웠냐? 당연히 아니었죠. 당연히. 이거를 문맥상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명사 뜻에서 어떻게 이것을 동사 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은유라고 표현하는데 확장할 수 있을까? 한번 이 맞힐 사람 있나요? 이 워터프루프를 해석 영어 단어로 이 동사의 뜻이 뭘까? 그는 아주 심플한 박스 카메라를 워터프루프디 했다.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채팅창에 쳐주세요. 지금 몇 명이 듣고 있지? 60명이 듣고 있는데 이주인님이 방수 동사로 방수 코팅했다.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은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죠? 그는 이 카메라를 방수 처리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붙였다. 그것을 어디로 붙였냐면 폴, 어떤 막대기. 그리고 lowered, 밑으로 내렸다. 그것을 beneath, 아래로 the waves,
파도에, 그 파도에 떨어져 나간 곳은 바로 커스트. 자, 지금 제가 약 고등학교 1학년 이 기출 문제인데요. 순차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서 이 단어라는 게 실제로 이 워터라는 단어가요. 명사로 물인 건 다 아는데 동사로 워터는 물을 주다라는 뜻을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거의 모든 단어가 명사의 뜻을 가지면서도 동사의 뜻도 갖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이렇게 외우는 단어들이요, 실전에서 잘 써먹기가 힘들어요. 물론 찹스틱 이런 젓가락이란 뜻, 뭐 스푼 이런 뜻, 어, 이런 것들은 그런 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죠. 그냥 이런 명사들은 그냥 아는 거고, 진짜 어려운 건 이런 동사들이죠. it나 이런 단어들을 정말 이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단어의 진짜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그냥 문맥상 이런 뜻이겠지가 아니라 이런 뜻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라오라는 뜻은 우리가 뭐 하이 앤 로우 해갖고 뭐 로우로 많이 외우는데, 그죠? 로우 낮은 이죠. 이하리 붙여서 낮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영어는 굉장히 그 확장성 있게 쓰는 거 굉장히 좋아요. 어떤 단어 하나가 막 이곳에서 쓰이고 저곳에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되게 유연하게 그 문장 속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 영단어 수업하고 있는 그 반에서 지금 여기서 듣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시켜요. 예, 그냥 이거를 한 번에 다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이거를 어떻게 하면 It is time for him to go. 시간이다. 그가 갈. It is impossible to go there. 그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 가기에. It is impossible for you to go there.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한테는 거기에 가기에. For a week. 일주일 동안. Some people were for the project. 몇몇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에 찬성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숙제를 낸 거를 하는 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건데요. 그 쉬운 거에서 불구하고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연습들을 이렇게 낭독을 시킵니다. 제가 성적을 올렸던 핵심 중에 하나도 바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면서 해석하는 것들을 연습시켜요. 물론 심플 박스 카메라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야 그냥 한 방에 해도 좋죠. 이건 우리나라 뭐 어순하고 똑같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순차 해석 그리고 낭독을 시켰습니다. 순차 해석을 시켜서 한 문장 한 문장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진도에 빠른 그 진도만 막 빼는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만 아는 식으로 공부를 해요. 저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기출을 봤잖아요. 이 기출 문제를 봤을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순차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단어들을 만났을 때 이 단어들을 한 단어 한 단어 문법에 맞게 나열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많이 틀려갖고 와요. 그리고 여기서 본 것처럼 우리말로 정확히 쓰시오라는 말들도 꽤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좀 한번 이걸 좀 보면
이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시키는 건데 어, 뭐 여기 이제 영작을 저기 뭐죠? 번역을 씁니다. 한 문장 해석을 시켜요. 그럼 이 친구가 그 방금 본 그 영어 문장을 얘를 보고서 다시 영어로 쓰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봤는데도 뭐 max라는 단어를 빼먹는다거나 어, 여기 있는 스펠링 exactly를 쓰지 뭐 스펠링을 잘 모른다거나 스펠링 알아야겠죠. 왜냐면 영작에서 쓰려면. 근데 뭐 스펠링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어떠한 여기 있는 이 동사를 빼먹는 경우가 있다거나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거를 꼼꼼하게 영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작을 했을 때 왜 틀렸는지를 반드시 납득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정리라는 걸 써야겠죠.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를 붙이냐 안 붙이냐가 수능 때까지 발목을 잡죠. 초등학교 때부터 수능 때까지 한 10년을 훈련을 시켜도 맨날 이걸 까먹어요. 자, 그러면 이걸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장을 해석할 때부터 여기 있던 이러한 것들의 이 단어들 이거를 흘려보지 않는다는 거죠. 한 단어 한 단어들의 여기 있는 이 표현들에서 어떤 것들이 왜 쓰였는지 여기에 ed가 왜 붙었는지 여기 ed가 왜 붙었는지 이게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지 답을 내는 거 이게 ing는 왜 안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다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저는 타이핑을 치기 시켜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가지고요. 왜냐면 손가락 아프니까 노트북으로 막 번역을 쓰게 합니다. 순차 해석 될 수 있도록. 나는 방문했다. 터키 이스탄불에 나의 가족과 지난 여름에 우리는 뭐 갔다. 근데 이 순차 해석을 할 때도 이 해석도 많이 틀려요. 그러면 해석이 왜 틀린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교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내가 만약에 해석했을 때 틀렸다면 반드시 그날 하루는 더 이상 공부를 안 나가도 좋으니까 문법상이 됐던 뭐 암기가 됐던 뭐가 됐던 다시는 틀리지 않도록 정리를 탁 해놓고 적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야 되니까 다시 봐야 돼요. 그죠? 영어는 반복이죠. 가장 반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과목이 영어지 않습니까? 수학하고 국어보다도 영어가 가장 반복이 중요한 과목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영어로 쓰는 겁니다. 저걸 보고서. 그리고 여기는 아직 표시를 안 했지만 이 영어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또 빨간 펜으로 체크해서 진짜 한 단어 한 단어 왜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지를 적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끝난 다음에 해석은 순차적으로 뒤는 앞을 설명한다. 아,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영어는요 항상 뒤가 앞을 해석합니다. 뒤가 앞을 설명합니다. 진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연결과 근거 판단 이거는 제가 초등 국어 우리 경시반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죠. 실제로 그 국어를 잘하면 이 영어가 실력이 엄청 느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연결하고 근거 판단하는 거. 자, 영어는 훈련의 관점이 가야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발음, 논리, 시각 이 세 가지인데요. 반드시 영어를 낭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우리가 이해를 해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영어로 내가 낭독하면서 내가 이미 이해를 완벽히 끝낸 문장들을요.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그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체화가 됩니다. 사실 수학도 제가 시키는 거 이거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영어랑 수학을 제가 시키는 게 비슷한데 국어도 비슷하고요. 수학도 설명을 시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미 풀고 내가 설명했던 걸 다시
설명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낭독에 가까워요. 근데 이 낭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머리의 시냅스에서 예를 들면 뭐 클린턴 대통령 하면 그 클린턴 세포가 있대요. 시냅스가 있대요. 클린턴을 담당하는 시냅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연결시킬 수 있는 소리값을 시냅스가 연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수줍어하는 중등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려고 하죠. 입으로 뱉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미 이걸 좀 많이 끝내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낭독을 시켜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리적으로 왜 그렇게 영작할 수밖에 없는지 납득이 돼야 돼. 음. 무조건 외우라는 게 많으면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납득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국내 1% 영어 선생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지금 영단어 수업 듣는 친구들은 좀 그렇다고 조금 이렇게 도와주세요. 네. 아,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논리가 한국말 논리랑 똑같아요. 이게 한국말 논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비주얼 싱킹. 어떠한 문장을 읽고 시각화할 수 있는지. 이건 국영수 다 통합, 과학, 사회 다 통합이죠. 이 세 가지를 역시 영어에서도 계속 해야 됩니다. 특히 영어는 훈련이기 때문에 순차 해석과 영작과 그 이유를 아는 것, 그리고 낭독 녹음을 하는 것이 아주 핵심이 됩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대1 대응 단어 암기. 이게 오히려 사람을 미치게 해요. 공부를 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우선순위 영단어 이런 거 있죠. 이 영단어 책을 많이 봐요. 이런 말 하잖아요. 영단어를 알아야 그래도 해석이 될 거 아니냐. 만약 모른다면 그냥 해석을 옆에 펴놓고요. 한 문장 읽고 해석 읽고요. 어떤 단어가 어떤 뜻이 여기서 왜 쓰였는지 추측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예, 이게 더 효과가 있어요. 차라리가 아니라 이거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계속 낭독하고 발음값을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초등학교 때 파닉스 끝내놔야 되고요. 당연히 발음값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방식들하고 한 가지 예시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하면 좋은 거 우리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3학년 정도다. 그러면은 우리 EBS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여기가 지금 EBS인데요. EBS는 다 공짜인 거 아시죠? 네. EBS2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영자 신문 키즈 영자 신문이 있습니다. 공짜로 올려주는데요. 포토뉴스 한번 볼까요? 포토뉴스. 이렇게 한 3줄 정도 나오고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은데 조금 영자 신문에 안 좋은 거는 고유명사가 너무 많아서 그 고유명사들을 좀 이게 조금 하는 게 뭐 알다 부르다 이런 거는 저도 모르는 단어죠.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summer fun 이렇게 있네요. 여름의 뭐 재미?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이거 뭐 these children jumped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이러한 아이들이 jumped 점프 하고 있네요. 그죠? 점프 했다. off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간 대상은 a structure 어떤 이런 건축물 같은 거였다. 건축물 같은 거죠. structure. 어가 붙었기 때문에 원래 structure는 구조란 뜻인데 어가 붙으면 우리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셀 수 있는 걸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어가 있고 없고는 완전 다른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under the hot.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아래에 있었는데 the hot sun. 바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지금 뜨거운 태양 안에서 얘가 딱 점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방금 이거 읽었던 거를 다시 영어로 써보는 겁니다. 자, 혹시
영타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쓸 수 있나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나요? 근데 이게 한국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한국말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다시 따라 말해보는 거. 이게 정말 저도 많이 훈련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영어 문장도 방금 내용이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웠던 건 아닌데 이거를 방금 읽었던 거를 보고 다시 가리고 영작을 하거나 또는 한국말로 해석을 한번 다시 써본다거나 저는 아직 초등학교라면 한번 해석을 쓰고 순차적으로 해서 쓰고 그리고 영어로 한번 썼으면 좋겠다. 어떻게 쓴다? 진짜 순서대로 이 아이들은 뛰었었다, 떨어져 나갔다, 어떤 한 건축물의 아래에서 위에 있던 것은 핫선, 뜨거운 태양이었다. 제가 지금 위에 있었던 걸 얘기하죠, 갑자기. 언더의 뜻이 얘가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걸 설명해 줍니다. 이 언더가 뒤에 걸 설명하지 않아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언더를 우리가 아래라고 외우는데 이 아래는 얘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아래에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이 좀 뛰었던 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거는 당연히 태양이 위에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제가 뭐 좀 순차적으로 해석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 힘으로 혼자 써보는 거죠. 그리고 그 순차적인 걸 보면서 다시 영어로 쓰는 건 진짜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거의 안 틀리게 할 수 있어요. 그전엔 당연히 of의 뜻이 뭔지, 어의 뜻이 뭔지, under의 뜻이 뭔지, 써내는 왜 더가 붙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예. 왜 children 앞에는 this가 아니라 this가 되는지. 그죠? 자, 요거 한 세 줄짜리 요 그림과 함께 보는 요런 영자 신문도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거 매일매일 세 줄 정도만 한다면 참 좋겠죠. 자, 제가 한 4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질문도 좀 받고 이런 것들을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통하는 시간 한 10분 정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내용이 좀 어려웠나요? 어땠나요? 사실 제가 영어 강사들한테도 이 얘기를 해보면 영어 강사들이 되게 어잉?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배워서 일제 시대의 어떤 그 영어 교육을 그렇게 배워서 그런가? 그런 걸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영단어반에서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에 대한 그 확장되는 그 훈련을 좀 영단어반에서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반하고 이런 것들 문법반도 조만간에 영단어반 1기가 끝날 때쯤에는 또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1기 영단어에서 했던 단어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요즘에는 인터레스트 했네요. 오늘 인터레스트하고 브레이크, 스탑, 그로우. 이 그로우 같은 단어들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죠. 그로우가. 예를 들면 그로우는 우리가 흔히들 뭐 잘하다 이 정도만 아는데 어떤 앞에 주어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도 되지만 어떤 것들을 키우다는 뜻도 되고요. 이 그로우가 만약 앞에 어떤 그 태양 같은 하늘이 온다, 뭐 하늘이 점점 어두워진다 그렇게 되다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확장이 많이 되는 것들을 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룩이란 뜻도 되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룩만 3번 거쳐서 수업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룩의 뜻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네, 그 사이에 질문이 좀 들어왔네요. 네.
엄마표 영어 중인데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초 오면 문법도 같이 들어가야 할까요? 문법적으로 맞게 영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여쭤봅니다. 영작할 때 문법이 안 들어가고 영작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여기서 문법이라는 건 막 뭐 그야말로 뭐 1번 명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투부정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영작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의미가 되도록 하도록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문법은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도 문법 아니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여기에 many children이 in Egypt에서 점프한다. 어, 여기 왜 s가 안 붙었냐? 그럼 이거 many children이라는 게 복수기 때문에 그렇다. 알아야겠죠. into Nile River, 나일 리버 속으로 to cool themselves. 여기 있는 to가 내가 그 점프했던 것들의 그 향하는 방향이죠. 무엇을 위해서냐면 시키기 위해서죠. 그들 자신들을. 왜 여기를 themselves라고 왔냐? 음, 얘네들의 주어랑 똑같은 게 오면 우리가 themselves라고 오죠. 그러면 다음에 off는 또 왜 왔냐? cool themselves off.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더위를 뭐 벗어 던지다? 그러니까 그들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었고 벗어 던지게, 무언가로 벗어 던지게. 이 오프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도 이 핫선 같은 게 숨어 있는 게 아닐까. 핫선으로부터 완전히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법적인 거를 모르면 영작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죠? 힘듭니다. 학원에서 고등 단어 읽고 해서 문제도 푸는데 괜찮나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다원이는 해야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어 암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잘 문법적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에서 한 번 더 해석하라고 용지를 주시는데 해석한 거를 학원에서 만약에 첨삭까지 해준다? 그러면 정말 좋죠. 그래서 어떤 해석들이 꼼꼼하게 틀렸는지 확인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토플은 이유가 있겠죠. 뭐 유학을 가거나 그런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빨리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스타일을 잘 맞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6학년이니까. 토플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이름이 멋있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마케팅하기도 좋고. 그거 일반 토플을 이런 거 하는지보다요. 그냥 방금 했던 어디 갔냐? 이거 문법적으로 초등학교 이거 3학년용인데 이거 문법적으로 안 틀리게 영작 다시 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여기 있는 거를 한번 딱 읽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어학원도 다니고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실제로 영작하라고 했을 때는 다 손도 못 댔어요. 다 틀렸어요. 정말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수학보다 저는 더 심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책을 엄청나게 빨리 나가는 거야. 그래서는 그게 한 단어 한 단어 느끼면서 갈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심경혜님은 우리 도윤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 강의 지금 영단어를 하고 영단어가 한 1년 정도 할 것 같고 뭐 그 사이에 조금 된다면 방금 했던 영자 신문 정도를 가지고 하는 독해 독해랑 문법에 대한 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영단어를 하면서 단어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구나를 알면서 단어들이 지금 영단어 할 때 이제 이런 여기 쓰이는 단어가요. 사실 그 고등학교 애들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interest라는 단어를 오늘 했는데 뭐 여기 이제 접두사 inter가 있고 인터가 서로를 대한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터내셔널 하면은 이제 국제적인, 인터뷰하면 서로 바라보는 거, 인터넷 하면은 뭐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이죠. 음, 그러다 뭐 인터레스트가 이자라는 뜻도 있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애들한테 시키는 거긴 하지만 여기서 문법적인 것들도 다뤄요. 예를 들면 interested audience는 되지만 우리가 I'm very interested가 오는 이게 수동태에 대한 얘기인데 어쩔 때는 ing가 오고 여기는 interesting question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루고 있어서요. 이 영단어 반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인터레스트에 대해서 완전히 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내가 여기다가 ing를 써야 되는지 ed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어, 아주 기본 단어들에 대해서 하는데 이걸 끝내고 나면은 독해 과정을 조금 유연한 사고를 위해서 해야겠죠. 지금 한 달 반 정도 지나갔는데 한번 겐톡 주세요. 근데 저기 그 한 달 지난 건 녹화본으로 좀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거에 그 단어도 순서가 좀 있거든요. 그 기초 단어부터 하기 때문에 뭐 기초 단어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내가 이 단어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조금 이 단어가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be, 뭐 reach, hot, ing, ed, clean, hand. hand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hand만 가지고 5분을 설명하니까 분명히 뭔가 있겠죠. 그쵸? 예. work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이럴 수도 있는데 will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할 수 있는데 하여간 많습니다. go 가다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영단어 수업도 기초부터 여기서 B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의미들이 확장되는지 그거를 느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하여간 뭐 겐톡 주시면 뭐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토셀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토플도 나오고 토셀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뭐 영어로 유학을 갈 생각 있으면 토플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꼭 국내 대학을 간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하버드를 갈 수도 있고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토플은 하버드 갈 때 도움이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식으로 본다면 저는 그냥 고1 제가 그 후기 써주시면은 그 고1 내신 기출 문제랑 오늘 이거 좀 보내드릴 테니까 이 정도로 얘가 할 수 있을까부터 봐주세요. 고1 모의고사나 고1 내신 문제를 틀리는데 토플을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것부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초3면? 물론 좀 초등학교 애들이 수학은 선행을 못 나가도 영어를 잘 나가거든요. 이유는 영어는 뭐가 하나 꼼꼼하게 틀려도 그 꼼꼼하지 않게 틀려도요. 전체 맥락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어서 그래요. 수학은 어때요? 중간에 하나만 삐끗하면 분수 모르면 뒤에 비율 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나 이거 수학은 선행 못 나가 하는데 영어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니까 진도를 빡빡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시험지 봤죠? 고등학교 1학년. 근데 학원에서 그 고등학교 1학년 스타일로 안 가르칠 가능성이 커요. 초등학교 애들한테. 근데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테니까 다른 뭐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고1 내신을 잘 받아야 학종으로 대학을 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뭐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제가 조금 한 중학교 수준의 리딩 한번 수업을 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순차 해석이 무엇이고 영작을 할 때 꼼꼼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학생들하고 함께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도 한번 재미 삼아서 영어 시험을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 재미 삼아서 한번 또 하고 그거를 그 낭독을 했을 때 그 희열이 있어요. 정말 낭독을 하면요. 정말 그 문장이 진짜 내 걸로 와요. 저는 항상 한 번 분석했던 걸 두 번씩 낭독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이게 정말 엄청 큽니다. 네. 네.
그러면 후기 써주시고 저한테 겐톡 주시면은 오늘 요거랑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거랑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기출 문제 그렇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단톡방에 후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이제 비폭력 대화 수업을 전 8시에 하는데 다음에 비폭력 대화 수업도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